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발롱도르 수상을 하지 못한 비혼의 축구선수 탑 10을 선정하였습니다. 10위는 프랭크 램파드입니다. 2005년 프랭크 램파드의 첼시는 꿈에 그리던 리그 우승을 50년 만에 마침내 이뤄냈을 뿐만 아니라 2년 연속으로 챔피언스 리그 4강에 올라 강팀 반열에 올라서게 됩니다. 특히 역대 한 시즌 최소 실점 등 온갖 화려한 기록 때문에 무결점 팀의 이미지까지 얻고 있었죠. 그 중심엔 중원에 램파드가 있었고 시즌 19골을 터뜨리며 미들라이커의 표본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시즌 최우수 선수상까지 뽑혀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던 램파드였죠. 하지만 2005년 램파드를 능가하는 임팩트를 보여준 선수가 있으니 바로 호나우지뉴였습니다. 램파드의 첼시가 챔스 4강에 진출했지만 호나우지뉴의 바르사는 16강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해 동안 호나우지뉴는 정점을 찍는 활약을 펼쳐 6년 만에 리그 우승에 일조했고 챔스에서 램파드를 앞에 두고 골을 터뜨리기까지 했습니다. 2005년 올해의 선수상 발롱도르, 램파드는 둘 다 모두 호나우지뉴에게 내주며 2위에 머물렀습니다. 9위는 앨런 시어러입니다. 1996년 발롱도르 투표에서 잉글랜드의 간판 스타였던 앨런 시어러는 3위에 머물게 됩니다. 당시 발롱도르 수상자는 마티아스 잠머, 1996년 유로에서 녹슨 전차라는 비아냥을 들었던 독일을 이끌고 극적인 우승을 이끈 수비수였습니다. 우승까지 3실점으로 틀어막았고 통일 독일의 첫 메이저 대회 우승에 공로가 인정되어 발롱도르 수상에 성공을 합니다. 한편 앨런 시어러는 1996년은 화려하다 못해 정점을 찍었던 시기였습니다. 호날두가 2008년 31골의 기록을 세우기 전까지 20개 팀 체제 EPL 한 시즌 최다 득점과 경기당 0.89골이라는 경이적인 역사를 썼던 시어러였습니다. 게다가 유로 1996 본선에서 폴 게스코인과 함께 네덜란드를 격파하는 등 5골로 대회 득점왕에 오르며 잉글랜드의 4강 진출에 큰 기여를 냈습니다. 하지만 소속팀 블랙번이 리그 7위라는 암담한 성적 탓인지 1996년 당시 무릎 수술까지 받은 호나우두에게까지 밀리고 말았습니다. 8위는 호베르투 카를로스입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세계 최고의 왼쪽 풀백은 단연 호베르투 카를로스였습니다. 번뜩이는 재능과 공격력은 브라질과 소속팀에 큰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죠. 그러나 1997년 피파 올해의 선수상은 호나우두에게 밀려 2위에 그쳤고 2002년 발롱도르 수상 또한 호나우두에게 밀려 2위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2002년 챔피언스 리그 우승과 UEFA 슈퍼컵 우승 그리고 월드컵 우승까지 클럽과 대표팀을 아우러 최고의 한 해를 보낸 칼로스는 특히 챔피언스 리그에서만 6도움을 올려 레알 우승에 큰 힘을 보탰습니다. 반면 발롱도르를 수상한 호나우두는 2년이라는 길고 긴 부상 공백 끝에 리그 10경기에만 나섰고 활약조차 거의 전무했습니다. 2002 월드컵에서 8골을 폭발시킨 호나우두의 활약에 칼로스는 호나우두보다 7장 더 많은 23장의 1위표를 받았음에도 2, 3, 4위표를 덜 받으면서 최종 2위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7위는 파올로 말디니입니다. AC 밀란의 살아있는 전설이 된 말디니는 7번의 리그 우승과 5번의 챔피언스 리그 우승 등 화려한 커리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고려해보면 말디니가 단 한 번도 올해의 선수상이나 발롱도르를 수상하지 못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디니는 모든 걸 갖춘 선수였습니다. 공격수에 버금갈 정도의 발재간뿐만 아니라 강력한 몸싸움과 뛰어난 판단력 그리고 빠른 발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상대해야 했던 공격수들은 모두 절망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공격에 치중된 현대 축구의 흐름에 수비수는 늘 그늘에 가려져 있었고 수비수가 발롱도르를 수상한 것은 베켄바워와 칸나바로 그리고 마티아스 잠머 단 3명뿐이었습니다. 1994년 AC 밀란이 챔스 우승을 포함해 3관왕을 달성을 했을 때 말디니는 발롱도르 3위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1위는 그의 불가리아를 월드컵 4강, 바르셀로나를 챔스 결승에 올려놓은 스토이치코프가 수상을 했죠. 아이러니하게도 스토이치코프는 챔스 결승에서 말디니에게 꽁꽁 묶여 활약하지 못했습니다. 6위는 데이비드 베컴입니다. 1999년 발롱도르 전쟁은 왼발의 마법사와 오른발의 마법사의 맞대결로 주목을 끌었습니다.
오른발의 마법사는 바로 데이비드 베컴으로 1999년 프리미어리그 우승, 챔피언스리그 우승, 그리고 FA컵 우승을 한 트래블의 주역이었습니다. 잉글랜드 최초의 트래블을 달성을 했던 베컴은 팀 커리어로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결과물을 내놓았지만 팀 내에서의 입지나 개인 퍼포먼스 차이에서 2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발롱도르와 피파 올해의 선수를 모두 가져간 선수는 바로 왼발의 마법사 히바우두. 히바우두는 브라질과 바르셀로나를 이끌고 코파 아메리카와 리그를 우승시키면서 발롱도르의 승자로 뚝 섰습니다. 코파 아메리카 대회 공동 득점왕과 MVP, 그리고 큰 경기에서의 임팩트는 모두가 히바우두를 주목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5위는 라울 곤잘레스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를 대표하는 상징과도 같은 선수인 라울은 2000년대 초반 유럽 무대를 지배한 공격수였습니다. 4년 연속 최우수 스페인 선수의 챔스 득점왕 2번, 그리고 챔스 도움왕까지 선수생활 동안 라울이 받은 개인 수상만 30개에 달합니다. 10대 시절부터 역대급 재능이라는 칭송을 받은 라울은 2001년 24골을 몰아치며 라리가 득점왕을 차지해 발롱도르 후보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당시 챔피언스 리그는 메시, 호날두가 미쳐 날뛰기 전 라울의 전유물과 같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레알의 7번이 잘 어울리던 선수였죠. 그런데 2001년 UEFA컵과 FA컵, 칼링컵을 석권한 리버풀에서 발롱도르 수상자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는 바로 마이클 오웬. 호나우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어린 나이에 발롱도르 수상에 성공을 한 오웬이었지만 많은 여론은 라울이 받았어야 한다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오웬은 176점, 라울은 140점이었습니다. 4위는 티에리 앙리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 앙리는 발롱도르 5위 안에 5번이나 이름을 올렸지만 정작 수상엔 실패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4차례나 석권을 했지만 유독 큰 상과 인연을 맺지 못했죠. 그나마 가장 가능성이 높았던 2003년은 네드베드에게 밀리면서 2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아스날 역대 최다골, 프랑스 역대 최다골, 아스날과 프랑스 역대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 등 이 모든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 앙리는 아스날에서 370경기에 출장해 226골을 기록했고 아스날의 역사적인 무패 우승의 주역이기도 했습니다. 리그에서만 30골을 넣으며 반 니스텔루이를 누르고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유럽리그 최다 득점상까지 휩쓰는 맹활약을 바탕으로 리그 올해 선수상까지 각종 개인상을 싹쓸었지만 정작 2004년 발롱도르 순위는 4위였고 1위는 세리에A 득점왕 세브첸코였습니다. 3위는 사비 에르난데스입니다. 10년 동안 호날두, 메시가 발롱도르를 양분해오지 않았더라면 사비의 수상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사비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연속으로 5위 안에 이름을 올렸고 최종 후보도 3번이나 선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경쟁자라 할 수 있는 이니에스타보다 1회 더 많은 숫자였습니다. 2010년 당시 스페인이 월드컵을 제패하고 사비는 당대 최고의 마에스트로이자 패스 장인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010년 총 62경기에 출전해 6골과 21도움을 기록했으며 월드컵에서 올스타에도 뽑혔습니다. 화려한 족적을 남긴 사비였지만 같은 팀 동료 메시의 벽을 넘지 못했고 번번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사비는 2015년 인터뷰에서 내가 발롱도르를 타야 한다고 생각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개의치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2위는 스네이더입니다. 2010년 발롱도르 기자단 투표에서 2위 이니에스타를 제치고 1위에 올라선 스네이더. 그러나 그는 최종 3위 안에 들어가지 못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메시는 리그 우승만 있었고 호날두는 무관이었죠. 반면 스네이더는 이탈리아 클럽 역사상 최초의 트래블 달성의 주인공이자 남아공 월드컵 준결승의 1등 공신이었습니다. 앞서 얘기한 발롱도르 기자단 투표는 1위였으나 피파 올해의 선수상과 통합이 되면서 팬투표로 인해서 피해를 본 비오는 선수입니다. 레알에서 인터밀란으로 이적해온 첫 시즌 2009-2010 시즌 엄청난 활약을 하면서 인테르의 부동의 주전으로 자리를 잡았고 리그 5연패라는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발롱도르 수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남아공 월드컵에서 대활약을 하면서 미드필더로 5골을 넣어 실버볼 수상 그리고 브론즈 슈까지 싹쓸었습니다. 조국 네덜란드는 결승까지 진출하는 기염을 토했죠. 하지만 발롱도르의 주인공은 월드컵 무득점 발롱도르 기자단 투표 4위였던 리오넬 메시였습니다.
차라리 이니에스타나 사비가 받았더라면 덜 억울했을 것입니다. 이때부터 발롱도르의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을 했고 인기 투표의 성격이 짙어지고 말았습니다. 대망의 1위는 프랭크 리베리입니다. 2013년 발롱도르 기재단 투표에서 호날두를 130점에 가까운 점수차로 물리치고 1위를 달성한 리베리. 발롱도르 수상이 매우 유력해 장식장까지 미리 준비를 했지만 수상에 실패하고 맙니다. 2012-2013 시즌 리베리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역사상 최고의 한 해를 보여주었습니다. 리그는 물론 챔스에서도 측면을 지배하면서 유럽 무대를 호령했고 트래블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세웠죠. 특히 챔스에서 막강한 수비력을 가진 유벤투스를 상대로 완승을 거두었고 챔스 4강에선 바르사를 합산스코어 7대0이라는 압도적인 화력으로 제압했습니다. 챔스 결승전 결승골을 넣은 로벤의 어시스트를 해준 선수도 리베리였죠. 리베리는 리그 도움왕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메시, 호날두를 물리치고 챔스 최우수 선수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스네이더와 마찬가지로 발롱도르 유력 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례없는 재투표, 연장투표까지 가는 믿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면서 억울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발롱도르는 무관에 호날두가 수상을 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라리가 최고의 수비수 중 한 명으로 공격수 못지않은 공격력으로 찬사를 받았던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